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 소비자 물가가 예상 밖으로 폭등하자 연방준비제도가 당장 4달 울트라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됐습니다. 1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의하면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2%로 나오자 11월 연준의 울트라 스텝 전망은 2.2%로 새로 반영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연준이 정례회의 때 1%포인트 금리를 인상한다는 전망은 0%로 아예 없었습니다. 0.5%를 올리는 빅 스텝 확률이 쑥 들어가고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97.8%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전날 84.5%에서 크게 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오는 11월, 12월에 2번에 걸쳐 각각 0.75%, 심지어는 1%까지 인상도 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2%로 전문가 예상치 8.1%를 상회하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시도가 잘 들어맞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은퇴자들이 매월 받는 소셜연금이 2023년에는 8.7% 오릅니다. 이는 연금이 인플레이션을 반영시켜 인상하는 정책을 도입한 1975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인상률입니다. 또 1981년 인상된 이후로는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소셜연금은 매년 오르는 생활비를 연계시켜 조정하는 Cost of Living Adjustment, 이른바 COLA에 의해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은퇴자들은 월 평균 1,681달러를 받던 것에서 146달러가 인상된 1,827달러를 받게 된다고 연방사회보장국은 발표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COLA에 따라 연금이 5.9% 인상됐는데 이는 1982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연금 인상폭은 연평균 1.7%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번 상승폭은 연금을 받아 살아가는 은퇴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내년 인상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9월 마지막 인상폭이 오늘 8.2%로 최종 발표됨으로써 내년도 은퇴자 연금 인상폭 8.7%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신청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백악관은 11일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 사이트 가동을 10월 안으로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선공개했습니다. 10월 초부터 신청을 받겠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진 것이지만 이날 발표로 이달 안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는 뜻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탕감 신청자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학자금 융자 차용자 수천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이 수혜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0,000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희망대로 이달 말 신청 접수 개시를 위해서는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 결과가 중요합니다. 특히 12일 미주리 연방법원은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이 시행 여부를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리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는 이날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곧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 측인 6개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학자금 대출 융자 탕감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연방정부 측 변호사는 최근 연방정부가 보유하지 않은 민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채무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변경을 통해
원고 측 피해 주장은 근거가 약해졌고 지난 2003년 제정된 히어로스법이 비상 상황 시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학자금 융자 탕감 저지를 위한 다른 소송들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소송의 결과도 변수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썽 많은 트위터 매입 계약 때문에 분주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미국 갑부 중 역시 1위로 드러났습니다. 아마존의 베이조스는 지난 4년간 지켜온 전국 최고 갑부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총 재산이 2,010억 달러에서 1,510억 달러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총 재산 1,010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게이츠의 전 부인이자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인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5위입니다. 6위는 MS 가족인 기술 담당 이사 찰스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재산과 빌 게이츠 그리고 전 부인을 포함하면 MS 3인방의 총 재산은 2,0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프렌치 게이츠는 작년 처음 갑부 명단에 등장했으며 베이조스 전 부인 맥켄지 스캇은 베이조스에게서 아마존 주식 4%를 위자료로 받아 갑부 명단에 오른 후 지난 2년간 120여억 달러를 자선기관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맥켄지 재산은 370억 7천만 달러입니다. 한편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슐츠는 33억 달러로 8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그의 재산은 5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스타벅스 주가가 24% 하락하는 바람에 재산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연료 누출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세 차례 발사가 연기된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켓이 다음 달 14일 다시 발사에 도전합니다. 12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성명에 따르면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케인 우주발사 시스템 SLS의 4차 발사 시간대는 동부시간 기준 11월 14일 오전 0시 7분부터 69분 동안으로 설정됐습니다. 나사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조립동에 보관 중인 SLS를 이르면 다음 달 4일 발사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4차 시도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 그 다음 예비 발사 일정은 11월 16일 오전 1시 4분부터 2시간, 11월 19일 오전 1시 45분부터 2시간으로 각각 설정됐습니다. 앞서 아르테미스-1 로켓은 기술적 문제와 기상 악화로 연거 후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8월 29일과 9월 3일의 1, 2차 발사 시도는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 수소 연료 누출 문제 때문에 각각 연기됐습니다. 9월 27일의 3차 발사 시도는 허리케인 이안의 북상으로 취소됐습니다. 아르테미스-1은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 50년 만에 재개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아르테미스-1 1단계인 이번 미션은 나사가 제작한 추진체 중 가장 강력한 대형 로켓인 SLS에 인간 대신 마네킹을 태운 캡슐 오리온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입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가 달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아르테미스-1 임무를 통해 우주선과 장비가 제대로 제작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나사는 실제 우주비행사를 모사해 인체와 유사한 물질로 마네킹을 제작했습니다. 만약 11월 14일 발사가 성공한다면 오리온 우주선은 25일간 임무를 수행한 뒤 12월 9일 지구로 귀환해 태평양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1단계가 성공해야 2단계인 2024년 유인 비행, 3단계인 2025년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